군산의 한 농협 건물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착 의혹까지 불거져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기에 전주 종합경기장이 최적지라고 발표했는데 불과 2주 전 같은 규모의 회의장을 혁신도시에 짓겠다고 밝혀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 30명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전주를 방문해 할복예술공장과 한옥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을 한 달 남짓 앞둔 오늘 운명의 대진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 건물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선정한 업체가 과다하게 공사비를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보수공사를 마친 군산의 한 농협 건물입니다. 공사를 맡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에 공사비로 4억 1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보수공사인데 1제곱미터에 270만 원가량 들어가면서 뻥튀기 공사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도 면적을 50평이면 뭐 한 55평, 7평 이런 식으로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청구한 공사 금액이 종합을 해본 결과 약 한 8,700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2개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는 겁니다. 비교 견적을 안 받음으로 해서 공사비가 부풀어지거나 해도 비교가 안 되니까 요구하는 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사업체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해 2,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국가 보조금 등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감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공사업체와 유착이 의심된다며 경찰과 감사원에 고발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겠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어제 전라북도가 컨벤션 센터 건립 지역으로 전주 종합경기장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규모는 2,000명을 수용하는 회의장이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전에 같은 규모의 회의장을 전북 혁신도시에 짓겠다고 밝힌 터라 용역의 타당성과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타운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이 입주할 금융센터와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회의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인 어제 전라북도는 컨벤션센터 최적지는 전주 종합경기장이고 여기에 2,000명을 수용하는 회의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컨벤션 대부분이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차로 20-30분 거리에 대형 회의장을 2개나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엉터리 용역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금융센터는 계획이 그동안 몇 차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계획은 저희가 이제 연구에 반영될 수가 없죠. 하지만 전라북도는 차별화가 가능하다며 용역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시 컨벤션 부분에는 전주 종합경기장이 가장 우위가 있고 그쪽 금융타운에는 금융인들이 모여서 모임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 회의실 기능을 가진 그 컨벤션 기능이기 때문에. 지난 2014년에 문을 연 군산 새만금 컨벤션은 1,000명과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회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해 운영비는 18억 원, 그러나 수익은 5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에 적자가 뻔한 대형 회의장을 2개나 만들 게 아니라 군산 컨벤션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제99회 전국체전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운명의 대진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환호와 탄식이 엇갈린 가운데 각 지역 대표들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추첨이 시작되자 장내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번호가 뽑힐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엇갈립니다. 만족할 만한 대진표가 확정되자 절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저희 실업팀이 6개 팀인데 5개 팀이 저쪽 다 반대쪽으로 가고 저희는 대학팀들하고만 붙고 있습니다. 꼭 정치적 금메달 3연패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대진 추첨에는 전국의 각 팀 대표와 임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도내 선수단의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만큼 저희 선수들이 남다르게 훈련을 했고요. 우리 집안에서 하는 전국체전만큼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오늘 추첨으로 25개 토너먼트 종목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주사위는 던져졌고 각 팀의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상대팀 분석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을 통해서 대회 준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선수와 임원 등 2만 5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주한 외교사절 30명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팔복 예술공장과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전주의 도시재생 노력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대사 22명과 총영사 8명이 처음 방문한 곳은 전주 팔복 예술공장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공장이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이야기에 외교 사절들은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Developed through a very talented Korean artists. So this is actually, I think, the most impressive thing. 또 과거의 기억을 없애지 않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idea to keep the memories of the past alive while creating a community space. So I think it's very inspiring. 외교 사절들은 팔복 공장에 이어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승광제와 경기전, 전동성당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함께하며 전통의 도시 전주의 매력을 외교 사절에게 알렸습니다. 전주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옥마을을 찾았는데 주한 외교 사절의 지역 방문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루어지고 지난해는 평창, 올해는 전주가 방문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풀무원 계열사의 케이크를 학교 급식으로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난 학생들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까지 전주와 익산, 완주, 김제 등 6개 시군의 1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437명이 식중독 의심 환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과 보건당국이 문제가 된 케이크가 납품된 익산의 5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조사를 이어가면서 의심 환자들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동갑 게이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범행일로부터 2주 뒤에 선관위에 자수했고 모임 인원이 많지 않아 선고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이 군수는 국민들께 신뢰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진안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개모임에 참석해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이 대학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동아리 선택 기준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학생들이 몰리면서 대학 동아리도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모인 대학 동아리. 최근 동아리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예상을 크게 밑도는 2명만을 모집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요즘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는 대학 동아리는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팍팍해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취미생활보다는 자기 취업이나 그 스펙을 위해서 봉사나 취업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 일주일간 전북대에서 열린 2학기 신입생 동아리 모집 현장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 수는 90여 개. 이전에 없던 취업 동아리가 3개 생겨났고 대신 학생 모집이 어려운 취미 관련 동아리는 서너 개가 사라졌습니다. 또 학교에서 지원하는 취업 관련 동아리만 20개가 넘는 데다 해마다 가입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낭만의 공간이었던 대학 동아리가 취업 정보를 얻고 공모전 등 각종 대회를 준비하는 스터디 개념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입생들이 뭔가 새로운 만남도 가지고 그 동아리 사람들과 유대감도 형성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학생들의 취업 스펙에 필요할 경우 동아리 활동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등 시대 변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윤입니다. 남원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가 국립공공의료대학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6년제 의료대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원 대신 간호대학이 포함된 의료대학을 설립해야 폐교된 서남대를 대체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요 정당들이 잇따라 전당대회를 마쳤지만 일부 야당은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조직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지난해 7월 이후 공석인 도당위원장을 뽑기 위해 대의원 정기대회를 개최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으며 향후 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앙당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도당과 지역위원장들이 일괄 사퇴했지만 정기국회 일정과 총선을 앞둔 계파 안배 등 당내 구도를 고려할 때 조직 정비가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수주 물량이 부족해 회사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환구 사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감이 떨어진 해양사업부에서 조선 물량을 나눠주길 희망하고 있지만 조선사업부도 물량 부족으로 지난해 1,146억 원, 올해 상반기 2,452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도 조선사업부에서 230여 명이 휴직을 하고 있다고 말해 군산 조선소 재가동 등이 당분간 어려울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고창 90호항 앞바다 관할권이 고창군과 부안군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에 90호항에서 공유수면 관할권 심판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고창군은 부안군이 관할하는 90호항 앞바다는 고창군이 관할하는 게 맞다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우석대학교에서 한반도 정세와 한국 외교,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며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대화가 활발히 진행돼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외교가 다변화하면서 청년들이 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이시가와현의 민영방송사인 테레비 가나자와의 키타 미노루 전 회장 일행이 오늘 전주 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시 소프트볼 연맹의 하야시 사부로 이사장 등과 함께 전주방송을 찾은 키타 미노루 전 회장은 전주방송 김태곤 사장을 만나 한일 민영방송사의 현황과 과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키타 미노루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전주방송을 방문하며 두 방송사 간의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